마크로리스스스스 신발라이브.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때 낚시 많이 하고 오셨어요? 뭐야? 낚였어요? 네. 호텔 신라에 완전히 낚여버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거 갈 것처럼 12% 쏘더니만 진짜. 뭐야 완전 낚였잖아. 0.79 마이너스에 한미반도체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아, 그럼 정도입니다. 똔똔 됐네요 오늘. 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네. 뭐 분위기도 그렇고요, 재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는 딱히 뭐가 없는 듯한. 다들 휴가 계획 세우시나 봐요. 음. 지금은 돈 넣고 막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런 분위기인 것도 것 있고. 같습니다. 오늘 또 LG엔솔이 7% 빠졌거든요. 무슨 LG엔솔이. 일이지? 네, LG엔솔이 4월 30일 흑자 전환 성공,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네. 뭐 좋은 얘기는 뭐 나온다고 뭐 나왔는데 왜 이런지 또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겠죠. 예, 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음. 두 분은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시장은 다들 놀러 가는 준비를 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5월은 또 세린 메이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네. 돈 나갈 때 막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어버이날 챙겨야 되고, 스승의 날 챙겨야 되고, 너무 많아. 어린이날 또 챙겨야 되고, 아이고. 또 휴가하니까 또 놀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좀 쉬니까 세린메이 얘기도 많은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좀 연휴를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 강했고요. 폴리마켓에서 폴리마켓. GDP 있잖아요. 1분기 GDP 미국 좋다. 그게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다 라고 배팅한 확률이 70%가 넘었습니다. 미국 GDP. 미국 GDP. 아침에 70%였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72%. 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폴리마켓 애들 잘 틀려. 그래요? 잘 틀려. 그래. 그래도 뭔가 심리를 반영하는 게 아, 아닌가? 거기 네. 이제 베팅을 하잖아요, 폴리마켓에. 그럼 밑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댓글을 달면 내 포지션이 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에 100만 원 베팅했어. 그럼 내 포지션이 딱 뜬단 말이야. 내 댓글 아이디랑 옆에. 같이. 거기에 이제 근거를 달아. 지네끼리. 어. 그거 보면 가관입니다. 아 진짜? 네. 거의 종토방이에요. 아, 감으로 했다 막 이런 수준이. 느낌의. 아.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 아. 크게 베팅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미국 이제 GDP가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게 안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어쨌든 그런 센티가 오늘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침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 장 코멘트. 그 미국의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온갖 지표가 나는데 지표가 다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이렇게 소화하면서 극복하면서 갈 것인지가 이번 주에 관건은 관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내일 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생겼겠죠. 그리고 뭐 일부 실적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온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흠을 잡으려면 자꾸 흠이 잡힐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도 뭐 특별히 나빴다기보다는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뭐 그것도 뭐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실현 빌미는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다. 아침부터 그럴 것 같기는 했는데 막판에 조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는 네. 그런 시장이네요. 이따가 뭐 증권주 관련돼서 좀 여쭤봐야 되고 LG엔솔 관련해서도 그리고 삼성 SDI 관련해서도 여쭤봐야 되는데 일개 유튜버 분은 네. 또 이렇게 외국인의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그래서 안 봤어. 많이 줄었어요. 많이 데이터로는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주장하지?
혹시 지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가요? 아니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은 한데 모르겠어요. 왜 신뢰도 시원하게 밝혀요? 응?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아예 영향이 없지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않겠죠. 근데 이제 이 그 월초, 그러니까 시작한 그 직후로 봤을 때는 많이 줄긴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선글라스 멋있죠? 네. 저는 이 색깔이 더 렌즈에 색깔 있는 게 민준 씨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 뭔가 힙하다. 이게 근데 뭐야? 이게 스포츠 고글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햇빛도 잘 가려주고 뛸 때 또 바람도 막아주고. 아 이런 이런 걸로 남자가 알고 와가지고 번호 달라고 줘요? 안녕하세요. 일단 생각해보고.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요거는 스포츠 고글이기 네, 때문에 네. 스포츠만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스포츠 네. 패션이야 스포츠 네. 기능성.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큰 그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요런 거를 한번 하창환 본부장님이 짚어주시면 확실히 네. 우리가 재미없다고 느낄만 했는지 좀 그런 데이터들을 짚어주신다면. 근데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았어요. 코스닥은 한 1조, 정말 많이 쳐줘도 1.5조 정도. 최근 평균 좀 상위라고 쳐도 그 정도 줄었고요. 코스피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엄청 재미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날뛰었잖아요. 정치 테마주.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신나하시긴 했을 거예요. 신나하시긴 했을 텐데 좀 이제 대형주 단 뭔가 매매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재미없었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선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금투 물량도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코스닥 합쳐가지고 4천억 넘게 또 나갔으니까 도무지 이놈의 외국인들은 언제까지 파냐. 진짜. 뭐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못 올라간다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니까 아이씨 진짜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위축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4월달 지금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4월달, 3월달 내내 외국인은 계속 팔았잖아요. 그렇죠. 4월에 특히 많이 그럼 팔았죠.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오늘도 팔았어요. 지금 3천억 단위니까 계속 팔았죠. 몇 조가 누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도 1조 넘게 판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외국인은 팔아제끼고 지수는 올라왔고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인데 네. 누가 틀렸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자고 얘기 드리는 거죠. 외국인이 옳고 지수 올라온 게 거기에 배팅한 사람이 틀렸다? 왜 그러냐면은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풋 있잖아요. 트럼프 풋, 연준 파월 풋, 풋,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애매하게 마치 된 것처럼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반발 매수 심리도 들어오고 해서 지수가 올랐잖아요. 근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 땅땅 정확한 건 없다 네. 이거죠. 그렇지. 만약에 트럼프가 좀 약간 경기 데이터들을 그냥 무시하고 에이씨 모르겠다 한 달 동안 한번 그냥 압박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또 전저점 가고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수도 상당 부분 또 올라오기도 했고 2200대 후반에서 2500대 중후반까지 왔으면 지수가 단기간에 300포인트나 올라온 거예요. 300포인트면은 우리가 평소에 2500일 때 2800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기간에. 네. 그러면 당연히 차익 매물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물량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최근에 또 워낙 절상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 또 수출입 데이터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서로 또 치고받고 하면 수출 데이터 분명 안 좋아질 거고 그런 지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의 제조업 지수, 미국 쪽에 있는 12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80인데 데이터가 50대로 나온 것도 있어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팬데믹 거의 중반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이 되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하드 데이터들을 좀 주목하려고 할 것 같고 만약에 하드 데이터가 폴리마켓에서 배팅한 것처럼 만약에라도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러면 저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랬는데도 트럼프가 방향을 안 바꾼다. 이래버리면은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근데 좀 반대로 GDP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예. 그럼 또 이제 이거는 선제적으로 땡겨와서 데이터가 좋았을 거니까 다음 데이터를 봅시다. 또 이렇게 하면서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던지 간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서는 조금 지금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잠깐은 조심했다가 그 다음에 결과 보고 다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지영님 들어오셨고요. 빈님 땡땡땡 해주셨고요. 정수환님은 땡이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매일을 즐겁게님께서는 재미없는 땡땡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민돌아빠님 쪼아니님 유저님이 4월장도 끝이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탈감님께서는 다 때리치라 땡땡땡 뽕뽕이님 소울리님 무지개님 땡땡땡 하트 달아주셨고요. 네. 포리나님 괜찮아님 등등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 네. 그리고 증시의 상승 네. 요거 관련해서 좀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께서 요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MSCI 선진지수 편입되기 전에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편입된 포지션을 미리 줄인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진짜 선진지수 편입되면 그때 이제 이머징 지수에서 자금 이동시키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미리미리 빼고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바로 자금 투입 가능성은 낮지만 굳이 보자면 하나의 시나리오 아닐까. 네, 맞습니다. 굳이 보자면 예.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너무 멀죠. 시점이 지금 이제 4월이니까 글쎄요. 올 가을쯤에 그 얘기가 나오면 뭐 또 시간이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 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선진국에 편입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요.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베팅하거나 그거를 미리 해서 쿠킹을 한다?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는 뭐 시나리오니까. 예. 그거 넘어가서 외국인의 매도세와 지금 그 관계 증시의 없고 그 관계 없이 네. 한국 시장의 저번에 말씀 우리 그로스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예. 2분기에 플러스 성장한다고 장담 못하죠. 예.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은 빠르게 뭐 성장성을 뭐 미국이 1.8%고 대한민국이 1.3%고 이렇게 나와야지 아마 주가가 더 가는데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불확실하거나 잘 모르겠는데 주가가 조금 빨리 4월 초로 원복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 기본 기조를 갖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한 거죠. 반도체가 치고 나오지 않으면은 좀 애매한 시츄에이션에 딱 들어오는 상황입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오늘은 세 개만 메인으로 뽀셔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삼성전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금융? 금융. 그렇게 세 개. 괜찮아요? 길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길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외모 때 하면 하죠. 그래요? 네.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 두 분이서 해야 돼요. 제가 왜요? 없어가지고. 왜요? 근데 어디 가요? 예? 어디 놀러 가요? 오프닝 배? 둘 다. 전 저기 둘 다? 아니 오프닝 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쳤는데 클배까지 안 나온다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월화수 이렇게? 예. 인천공항 가요? 이거 인천공항 룩이네. 전 미국도 배 타고 가요. 무슨 인천공항 말도 안 되는 미국 배 타고 가서 5일 동안 5일이 뭐예요? 2달 걸리지. 배 타고 가면은. 네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증권주, 금융, 거기다가 삼성전자,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 한번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끝났나요? 0.3% 마이너스. 그래도 마감 때는 절반 줄여서 끝났네요. 외국인 매도가 2,600억 정도 지켰었는데 1,000억 정도 줄었어요. 줄고 네. 기관도 매도세가 좀 줄고 예 그래서 2,556
그러니까 똔똔이야 사실. 8포인트 빠졌으니까 0.3% 마이너스.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1.3% 빠지면서 717. 요 정도 빠졌습니다. 예.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2,55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34%. 마지막에 거래대금이 좀 붙었네요. 한 6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등락률을 조금은 말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7포인트로 마이너스 1.27%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5조 4천억대에 나왔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2,600억 나오면서 이제 같이 외국인의 현물 매도도 병행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요게 연결고리가 거의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선물이 막판에는 좀 팔았네. 선물 팔고 현물이 들어왔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오늘 수급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장중 대비했을 때는 어쨌든 마지막에 좀 말아 올렸기 때문에 막판에 어떤 애들을 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그럼 월봉 만드느라 마지막에는 뭔가 좀 캔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거래일에 오늘 막판에 올라간 만큼 별로 안 되니까 한 0.3% 정도는 더 빼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니케이나 중국 대비했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는 좀 부진한 것 같기는 해요. 크게 별로 재미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좀 하나 나쁘지 않았던 거는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아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10원 30전 빠져가지고 1241원 70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이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원화 절상 관련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미국의 압박으로 만약에 원화 강세가 나오는 거라면 부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럼 외국인 수급 더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엑셀표에다 계산을 좀 해봤어요. 4월 내내 빠진 게 9조 때 빠졌고요. 3월 네. 첫 번째 거래일부터 이거 그 HT에서 자료 받은 거거든요. 다 더해 보니까 마이너스 11조. 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마이너스 11조 외국인 이야. 코스피에서만 굉장하다. 외국인은 이제 한 달 동안은 코스닥에서는 9천 뭐 이제 좀 적게 팔았죠. 요거보다 이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뭐 거의 코스피에서 많이 물량이 나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린 메이에 대한 이야기 네. 민트님이 어제 언급을 살짝 해 맞아요. 주셨고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사인데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9개월째다. 역대 2위 수준인데 지난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규모가 얼마게? 8월부터 4월까지. 8월부터 범위가 더 넓네요. 작년 8월, 올해 4월. 그만 20조 되나? 40조. 40조를 팔아치웠습니다. 와. 네, 그래서 요게 역대 최장 순매도 기간은 11개월로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7년, 2008년 요때가 11개월 최장 순매도. 근데 지금 거의 9개월째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 인 메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렇죠. 5월은 여기서 더 매도세가 외국인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관세 달려 있죠. 관세 모르는 거니까 그 지금 물어보는 거하고 5월 2일 날하고 5월 8일 날하고 5월 10일 날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언서튼티 살아 있어요. 삼성전자 컨콜 들으셨으면 알겠습니다. 갑갑하다는 생각을 들을 텐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언서튼티 하반기 언서튼티 휴대폰 출하량 가격 다 내려가서 조정할 가능성 그 다음에 생산기지 TV 같은 거 이전할 가능성 그나마 반도체를 좋게 얘기하고 잘하는 건 삼성을 칭찬할 만한 건 그래도 파운드리에서 2나노 공정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 정도 근데 전체 큰 거에서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관세에 달려있고 그럼요. 미국에 달려있고 트럼프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다. 아까 LG엔솔 같은 경우도 뭐 알았지만 그 1분기 좋았잖아요. 생각보다 뭐 좋다는데 2분기에 매출이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빠진다는 게 두 개 얘기했는데 컨센서스는 10% 올라가는 거예요. QOQ. 2분기 매출이 빠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투자를 확 줄였어요. 신규 투자 없다. 그러면 언서튼티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언서튼티라는 것은 현실화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이렉트로 큰 것이 이제 2차 전지니까 그게 많이 빠진 거 아니겠냐. 예. 실적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이나 LG나 LG전설이나 언서틴티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휴가 갔다 온 다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오늘 베센트 베센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련해 가지고 저기 백악관에서 인터뷰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협상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랑 2+2 협의를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기 한국은 대선도 있고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선거 전까지는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 좋은 질문이네. 라는 질문을 했어요. 베센트가 뭐라 그러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 반대다. 이들 국가 정부는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식 시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협상 타결이 어떻게든 된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베센트 말이니까.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베센트가 뭐 이렇게 첫 번째 말했는데 뭐. 베센트 말이 거짓말인 진실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카드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정을 해서 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틀렸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컨센서스 잡으면 얘기할게요. 아마 그렇게 얘기 못 하실 걸요. 긴가민가 가만한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과 베센트 입장에선 불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이 협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줘요? 오히려 불리한 고지를 주지. 저쪽이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선거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약간 스탠드 오프하는 느낌이 돼야지 더 유리하지. 저쪽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유리해요? 난 이게 뭐가 미국에 유리한지 잘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 이런 말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럼 한국 정부는 이 얘기가 베센트 입에서 나왔으니까 더 조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협상이 늦어지겠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뭐가 좋아? 오히려 한 발 더 빼게 되는데 한국이 더 보수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숨긴 다음에 몰래 하는 게 베센트 입장에서는 좋지. 더 크게 압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당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헤더가 생겼을 때는 사실상 저는 그게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힘이 어쨌든 중론이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유력 후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눠져 있고 좀 어쨌든 헤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이거 전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괴롭혀서 협상하는 거랑 헤더가 있을 때 뭐 힘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이 헤더가 있을 때 똥똥 뭉칠 수 있을 때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전자가 훨씬 더 협상하기 쉽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지금 두 분 말씀을 해보자면 네네. 베센트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첫 번째로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협상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망이 가장 유리한 전략 같다. 우리 입장에서. 전략이라고 하긴 좀 이상한 거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애매한 과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동태적인 그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또 다시 반사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게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갖고 요거 과거정이니까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원래 성격상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선택하고 자식하고 예측이라는 게 그러네.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네, 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나름대로 추론을 한번 해본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뻥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증시에 막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슈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충 지금 막 헷갈리잖아. 이게 이건지 저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요렇게 될 확률이 높겠다. 그런 뭔가 건덕지라도 나와야 뭐 얘기를 하지. 그 단순히 멘트 하나 했다고 해서. 그리고 저는 그것도 사실 신뢰하지 않거든요. 미국이 자꾸 중국이랑 얘기를 잘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찐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데이터가 무너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마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멘트 치면은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그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이 첫 번째 반등 나올 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 발표하는 애가 마치 자기가 실수로 오픈이 된 것처럼 해갖고 증시 반응을 봤잖아요. 뭐였지? 그 이제 관세를 유예한다라고 이틀 전에 예, 이틀 전 거짓말이라 해놓고 이틀 된 사실이었잖아요. 사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일단 한번 봤잖아요. 떠본 한 번 흘린 흘린 다음에 거네, 그치. 사실 무근이다라고 한 번 치고 해서 완전 박살났는데 증시가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니까 또 엄청 올랐잖아요.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저는 그걸 테스트했다고 생각해요. 테스트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멘트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가 제 생각이에요. 맞는 이 말이에요. 전반적인 멘트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진짜 구라핑이었다면, 그 거짓말이었다면, 이건 요즘에 많이 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라면 조금은 또 증시가 또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손동민님께서 네. 정치색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동감합니다. 베센트 너무 이렇게 정치색 드러내면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러면 나는 싫어. 베센트. 예. 네. 베센트 경고합니다. 정치색 드러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보노님, 그러면 셀리메이에 대한 코멘트 짧게 들어보고 넘어가죠. 이거는 뭐 계절성이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그 데이터가 안 좋으면 GDP 데이터가 안 좋으면 저는 꽤 힘들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제 테마 장세, 지수는 별로 없고 정말 진짜 미국이랑 중국이랑 뭔가 협상을 해서 그 관세라는 게 진짜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GDP가 만약 마이너스로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연준풋이 얼마나 먹힐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 GDP가 마이너스 나왔어.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비농업 취업자하고 고용 데이터는 하루 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사이 우리는 쉬니까요. 그런데 네. 오늘 미국 나와서 GDP가 개판 나왔어. 그럼 미국이 흔들리겠지. 근데 그 다음 날 고용 데이터 때 개판 나왔어. 그럼 상상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엄청 이틀 빠지잖아요. 근데 바이오 위크니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파월 푸시를 생각해요. 저가의 사자. 그렇게 하면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한민국을 딱 보는 입장에서 오늘 무슨 수로 베팅을 합니까? 그걸 모르는데 삼성전자는 아무 얘기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정상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없어요.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자빠져 자고 광고는 할까요? 그럽시다. 네. 여기서 접을까요? 근데 좋은 50분. 거 있는데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 나도 좀 주고 그러지 혼자만 멋있게 하고 짜증나네. 예. 줘봐요. 나도 한번 써보게. 이걸 네. 드려요? 네, 줘요. 나도 쓰면 달라져. 39,000원. 깎아드릴게요. 35,000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이거 40 years older 보일 제가 수 뭐 셀럽니까? 아이씨. 중간 업자인데.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네네. 스포츠곡을 네. 빌드업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휴일일 때 내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와서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은 좀 셀린메이 어쩌고 말하기가 힘들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정- 계절성으로는 안 좋았으니까 통계적으로는 11월부터 4월, 맞아요. 좀 빠르면 3월까지 좋다가 5월부터 추석까지는 헬게이트가 보통 많이 열리고요. 네. 헬게이트가 열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네. 내년 뭐 전망이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또 희망으로 돌리면서 다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쭉 가는 편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상승 섹터 뭐 있나요? 오늘 상승 섹터 뭐 단연 이제 증권주가 좋았고요. 엔터주는 엔터주. 일부 종목군들은 또 차익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YG 플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차익이 나왔고요. 네. 좀 컨텐츠, 뭐 화장품, 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군 나쁘지 않았고 오늘 정치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뭐 그렇죠. STO, 정치. 뭐 정치주들, 뭐 그리고 비만 쪽도 뭐 한미약품, 뭐 리포트빨도 있었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막 주가 급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비만주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증권주 먼저. 아침에 김장일 본부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염승환 이사님은 증권주를 계속 몇 달 동안 외치고 있다 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증권주가 몇 달 동안은 쉬었어요. 지금 작년 뭐 8월 9월부터는 쭉 똑같은 라인에 있다가 이제 4월에서야 미래에셋도 지금 거의 한 70% 올랐거든요. 폭등하고 8,000원대에서 뭐 12,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증권주에 대한 배팅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장현 본부장님? 제가 어저께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난 몰라. 모르겠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증권주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예. 아니, 거래가 많이 되면은 쉽게 되는데 저는 뭐 상식적인 거 이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미래에셋이나 그 한국투자나 이게 회사마다 다른 특징은 있죠. 예. 예, 뭐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해외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르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오피셜리 미래에셋이 이런 목표 주가 이렇게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 주가는 목표 주가 최고치 다 왔어요. 최고치가 12,000원인데 오늘 12,000원 거의 다 왔어요. 이 시점에 물어보시니까 뭐지하리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아니, 그래서 생각이 어제 들었죠. 10,000원대에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표주가 다 왔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섹터랑 비슷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래가 터진다든지 뭐 관세가 터지고 뭐 우리나라 뭐 하고 그러면은 잊어서 막 거래가 되면 더 가겠죠. 그 레그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은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톤을 들어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제대로 공부하실 생각은 없나 보네요. 요거. 관심 좀. 다른 것도 모르는데 뭘 공부를 해. 별로 안 땡기나 봐. 하이브하고 네, 그림은 안 SM 땡기나 공부하기도 바빠. 거기 사람들 그래요. 외우는 것도 바빠.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뭐 아침에 얘기했지만 네. 증권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위치와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과. 뭐 증권주는 금융주들 안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마 새 정권이 들어오면 예대 마진을 건드릴 확률이 높고 그러면 주중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도를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요 얘기는 좀 오래전부터 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보험은 근데 회계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저는 개인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괜찮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 수수료가 아니라 해외 주식 수수료가 우리나라 거보다 한 3배 정도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증권사 그 산업 리포트나 이런 걸 보시면 그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또 IB 쪽에서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좀 부정적이었던 뭐 PF나 이런 쪽에서도 좀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증시가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 그다음에 환원 정책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증시 분위기가 어쨌든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또 거래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일단 나쁠 건 없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보유자분들이야 가지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신규로 좀 째려 보시는 분들은 네. 좀 뭐 지금 올라타기엔 전 조금은 애매한 것 같고 한 번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상 해외 IB 기업들도 요즘에 배당이 높은 것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좀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방어주 특성을 있는 쪽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IB 기업들이 해외 주식에서 그런 것들 많이 추천을 해서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뭐 이 웰스파고나 이런 것들 자사주 매입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쪽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상승 섹터 민트가 궁금한 거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 뭐 엔터 콘텐츠 화장품 요거는 묶어가지고 말랑말랑한 중국 관련주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엔터주 엊그저께 그 시청자분께서 그 콘서트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 그룹이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조금 오늘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서 약간 뭐 지표가 나오거나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또 확 수그러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뭔가 시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다시 중국 쪽으로 약간 눈을 돌렸다가 그 이슈도 있으면 다시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엔터주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관심이 더 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뭔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중국 거다. 쪽으로 돌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잠깐 좋은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소프트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하드 데이터도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일단 첫 번째로 높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주는 그 단순히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 해외에 그 아티스트들의 이런 월드 투어에서의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산업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뭐 특정 기업 뭐 JYP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그룹들 보면은 뭐 앨범 판매량도 준수하고 데이터들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한령 해제 뭐 지금 어차피 한한령을 푼다라고 해서 모든 그룹에 가서 지금 중국에서 막 춤추고 막 공연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소수의 일부 아티스트들이 가서 이제 뭔가 빗장이 열리는 정도니까 뭐 물론 그 기대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 그거를 갑자기 톡 또 문 닫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산업적인 연속성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표가 오늘 안 좋으면 네.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는 오히려 엔터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엔터주는 지금 관세 무풍지대이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권이 계속 둬야 된다. 뭐 물론 주가가 얘네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엔터 컨텐츠. 뭐 상승 섹터 딱히 얘기할 게 없네요. 그렇죠? 큰 게 없어서 굵직굵직한 건 없어. 한미 얘기는 했었었고 아침에 진짜요? 궁금했는데.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 반도체 샀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약품을 샀어야지. 아하. 약품이 그러게. 9%. 어제 예. 팔 걸. 같은 한미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랑 삼성출판사 이런 급이네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하락 섹터? 네. 예,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 섹터가 많아요. 하락 섹터 오늘 얘기 많이 해야 돼. 진짜. 네. 한미반도체가 어떡할 거야? 볼까요? 어떤 섹터 있는지. 예.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쪽 별로 안 좋았고요. 바이오 오늘 대거 좀 차익 나왔고 2차전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되게 많이 빠졌고요. 변압기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도 빠졌고요. 조선도 오늘 조정 나왔죠. 방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해볼까요? 뭐 무치무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건 있으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놓고 디테일한 실적, 잠정 실적은 속보치로 먼저 내놨었고 오늘은 좀 디테일을 가지고 실적을 내놓고 컨콜까지 했는데요. 0.5%로 마무리가 됐고 55,500원. 그리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1,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컨콜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하이라이트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무치무색이에요. 어떤 맛도 어떤 냄새도 없었어요. 재미없는 컨콜이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회사가 성의 없거나 뭔가 뭐 어쩌고 숨겨놓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할 수 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회사는 할 거 했고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예. 시간이 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계속 관찰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예, 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네 마디를 가져온 거는 이게 그겁니다. 관찰 필요. 하반기는 관찰 필요. HBM3는 좆됩니다. 샘플. 깜짝이야. 좆됩니다. 그래가지고 좆답니다. 네, 좆됩니다가 아니고요. 좆다고 합니다. 좆됩니다는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얼굴 빨개진 거 안 보이세요? 좆됩니다 이래서.
줬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뭘 줬다고요? HBM3 샘플 줬다고. 아 샘플. 저건 누구한테 준 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줬겠지. 누가 줬겠어요. 엔비디아. 줬다고 합니다. 그건 so what? 그건 모르겠고요. HBM4 협의 중입니다. 새로운 거 없죠? 새로운 거 없잖아. 새로운 거 없죠? 새로운 거 없잖아. 하반기 관출. 그러니까 2분기 좋대요. 왜? 관세 때문에 미리 선행 풀링 디맨드가 있다. 2분기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반기는 관찰이 필요하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너도 관찰, 나도 관찰. 세 번째, 요거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운드리는 네. 2나노, 지금 얘네가 4나노가 핵심이고 4나노가 주로 많이 생산하고 이 수율이 나아졌다. 3나노하고 주로 생산하고 2나노로 가보려고 해서 2나노의 첫 번째 버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년도 기사 보신 거 내년도 하반기에 퀄컴을 다시 잡아온다. 근데 2나노의 세컨드 버전이에요. 잘 될 거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뭐 진짜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진심이 느껴지는 건 단어가 몇 개 나온 거 봐서 좋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수요가 갑자기 뭐 폭발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적자가 점진적으로 점차 줄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는 그나마 긍정적이었습니다. 적자는 지금 2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기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거는 스마트폰이 크고 한 거죠. 스마트폰이 4조 이상 나왔으니까. 근데 원래부터 1분기는 좋고 2분기 내려가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2분기가 내려가는데 이게 관세가 만약 붙으면 전망치는 하향해야 되겠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미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반응한 겁니다. 일단은 파운드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 회복을 뭐 바탕으로 가동률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어떤 뭐 고객사를 확보하고 물량이 늘어나서라는 근거를 살짝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어디를 잡아서 하는 건 없죠. 그렇게 그런 근거를 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A 커스터머, B 커스터머, C 커스터머 아니면 없던 게 세 군데가 생겼는데 거기를 만약에 6개월 동안 하면은 내 매출이 그래서 20%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이번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진심에서 여러 군데 계속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과거 20년간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거고 이게 프로그레스 전혀 없지는 않겠네. 하지만 탄저블한 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저거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였나? 어쨌든 전체 캐파에서 퀄컴 수량이 미약하지만 그걸로 나머지 애들이 좀 따라올 수 있다. 테슬라 물량은 뭐 확정적이라고 하고 뭐 이 지금 돈은 여러 가지 뭐 2나노짜리 뭐 맞습니다. AP 내년도.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테슬라도 있고 뭐 저기 그 퀄컴이 내년에 들어오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물량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그게 확산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성능에 대한 어프로벌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래서 이 적자가 분기 2조인데 그러면 이게 5천억 적자가 주느냐 그 시점을 올해 3분기, 4분기 핀포인트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마 애널리스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화되는 건 없기 때문에 좀 나아지려고 하나 보는데 다른 것이 워낙 언서틴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주가도 빠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또 빠지지도 않았으니까 와치해야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옵션을 찾겠죠. 뭐 TSM 찾든지 엔비디아 찾든지 거기서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스톡 됐습니다. 오케이.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관세나 미국의 변수 때문에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관세 얘기가 없을 때부터 안 좋았거든. 트럼프 되기 전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뭐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엔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잖아요. 관세 얘기 나올 때 딴 놈은 난리가 뽀개고 뭐 죽고 작시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웃퍼폼하는 거지. 55,000원에서 아웃퍼폼하는 거지. 와 아웃퍼폼하는 거야. 그거 안 돼. 저게 논리 아닙니까? 55,000원 아웃퍼폼은 너무하잖아요. 아니, 절대 주가에- 조방 변에다가 지금 올라온 거 얼마나 많아? 증권주 올라와, 삼양식품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웃퍼폼은 아니죠. 아웃퍼폼이지. 3월 달부터 새해 그 아웃퍼폼 했죠. 아웃퍼폼이고 미국의 IT 홍준표 제품보다 같아. 네, 됐어요. 아니 미국의 그 IT 제품보다 말이 우리가 아웃퍼폼했어요. 엔비디아보다 아웃퍼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어닝 파워라든지 뭐가 탄저블한 거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희석해서 보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6만 원을 지금 못 가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할 정도로 오늘 실적 컨퍼런스에서 뭐 어떤 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뭐 실망스러운 건 없지만은 특별한 건 없었다 지금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실망스러웠던 건 LG엔솔이 아주 컸죠. LG엔솔 왜 빠졌냐면은 원래 그 투자 LG에서 넘어가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민한 게 좀만 이상한 얘기하면 주가는 빠질 상황. 근데 삼전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지 버틴 거지. 삼성전자 1등이고 2등 하이닉스, 한미반도체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또 한 6개월 쉬다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찔거리면 2등 주식도 확 빠지는 거고 3등 주식이 LG엔솔이잖아요. 괜찮고 트레이딩 바이 했는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캐펙스를 원래 20-30% 줄인다 했거든요. 원래 20-30%. 예. 근데 이번에는 20을 뺐어. 20-30%가 아니고 30% 줄인다 하니까 뭐야 더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생전으로? 그러니까 그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1, 2, 3등에서 삼성전자만 버티는 거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걸리면 빠질 수 있다 이거야. 예. 현대차 기아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웃퍼폼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삼성하고 현대차가 웃기게 주가는 한번 빠졌는데 올라오지 못하는데 딴 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장이 2,500, 2,600에서 여기 있는 거지. 오케이. 예, 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도 삼성전자 볼 때 HBM3E 저거 뭐야 일단? 퀄테 퀄테스트 그거를 결국은 통과를 해야 주가가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쯤으로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목표는 그렇잖아요. 6월이었죠. 그렇죠. 6월에. 지금 오늘 컨콜 내용을 봤을 때 그 기대는 조금 미뤄둬야 됩니까? 이제는 HBM3E가 나와도 그 콜 돼도 주가에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우려 먹었으면 네. 시간이 1년 지났는데요. HBM4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넘어가는 페이즈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파운드를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거하고 관세를 안 맞는 거야 스마트폰이. 애플을 살려주느냐고 관세를 없었는데 삼성도 1등이잖아요. 2등, 1등이니까 그 관세가 스마트폰에 없게 되면은 낮아지면 삼성전자 효과를 보거든요. 하이닉스보다 분명히 효과를 봐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관세 없어지고 파운드리 개선되면은 HBM3E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언제 나오든 뭐 나중에 얘기고 HBM4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잘 버티면 돼요. 버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자, 오케이. 삼성전자 됐지? 네. 다 됐잖아. 네. 이제 기대를 접어. 좋지 않대요. 이 가격이 딱이다. 퀄테스트 그런 거 이제 다 배렸어. 빼. 근데 진짜 너무 울가먹었어. 아이, 1년을 울가먹었으니까. 썩어. 네. 그래서 일단은 컨퍼런스 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네. 2차 전지는 김정은 본부장,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멘트 할 게 있나요?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가긴 해야 됩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얘기했는데 아까 LG엔솔 그거예요. LG엔솔 뭐예요? 20% 30% 캐펙스 줄인다고 했다가 3개월 전에 이번엔 20% 없애고 30% 줄인다고 하니까 뭐지? 더 줄인다. 네, 거기에 일단 발작한 것 같고 설비 투자가. 그 2분기 매출이 QOQ로 늘지는 않고 시장은 10% 는다고 봤는데 이게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 그게 눈에 보였어 저는 LG에서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 빠질 건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LG엔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시설 투자, 캐펙스 축소, 3대 핵심 과제 추진. 예. 그래서 IRA에 따른 AMPC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이뤘다. 근데 대외 불확실성이 있고 수요 둔화도 있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를 30% 이상 줄이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에너지 저장 장치 네. ESS 중심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겠다. 저는 이게 7%나 빠질 이슈인가 싶은데 보노님. 그만큼 이쪽은 사실 매수의 벽 자체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심이 조금만 깨져도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2차전지 쪽은 우리나라가 뭔가 압도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생긴다거나 혹은 넘버가 진짜 명확하게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좀 슬프지만 트레이딩으로만 짧게 보시는 게,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요. 그럴 때는 좀 봤다가 또 연기금이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좀 이렇게 거리두기 했다가 저는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선 지금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타이밍을 조금만 놓친다거나 혹은 볼일 보고 왔는데 갑자기 뭔가 탁 끝나 있거나 이래 버리면은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사실 매매를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도 크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뻔해. 삼전 혹은 반도체 거기다가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본인 얘기? 아니요 진짜 이거 세 개가 그거 제일 맞죠. 많이 그건 맞아. 속썩이는 종목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난 할 건 다 했어. 2차 전지, 반도체, 금융. 증권주. 난 다 했어. 다 이제 했네. 누나 해? 하락 섹터 뭐 다 본 거잖아. 다 봤어요? 응. 네, 하락 섹터? 다 봤나? 왜 이거 안 해? 광고요? 광고 할까요? 네, 합시다. 아, 광고요? 네. 진짜 합니다. 사실 거예요? 광고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네. 이제 여름을 맞아서 더워졌어요. 선글라스 밖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선크림 패키지랑 스포츠 고글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 보호, 피부 보호. 예. 네, 일단 피부부터 보호를 해볼까요? LBB의 자외선 패키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구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얼굴을 닦는 폼 클렌저 하나, 그리고 닦았으면 딱 이제 얼굴을 이렇게 씻어내야죠. 토너로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세럼 마스크.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선스크린을 2개나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스크린 2개, 폼 클렌저 하나, 토너 하나, 세럼 마스크 5개 이렇게 해서 한 구성입니다. 선크림 하나로 기미, 쿨링, 보습 케어까지 3중 스킨케어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수분감 있게 밀착되는 저자극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지금 민준 앵커가 바르려고 하는데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피부까지 진정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햇빛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얼굴이 좀 빨개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자극이 덜하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11만 6천 원이거든요. 이거를 따로 사시면. 근데 저희는 핫딜가루에서 이거를 한 방에 사시는 대신 5만 9천 원에 이 모든 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선스크린 2개, 폼 클렌저 닦는 거, 토너 하나, 그리고 세럼 마스크 5개. 이렇게 해서 5만 9천 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달라네. 맞아. 안 뭐랄까 텁텁한지 뭐 안 이런 거를. 답답해. 제가 민트한테도 얘기했는데 지지난주에 선크림 하나 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로션처럼 발리느냐. 아,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오케이. 뜨지 않고 그렇죠. 촉촉하게 기초 화장품처럼 발리느냐. 어때요 이거는? 이게 핵심인데 딱 그렇게 발려요. 로션처럼.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안 헤비해. 이게 막 얼굴이 허해지고 막 그러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딱 좋잖아. SPF 얼마냐 그래서 50까지 가장 높은 요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미백도 되고 주름 개선도 된다고 하니까요. 가져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이 손 안 닦았겠지? 세수 안 하고 발라도 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오기 전에 샤워하고 왔고요. 딱 오기 전에 손 씻고 왔습니다. 제가 만진 건 마우스랑 키보드 있는데요. 요 정도 세균은 제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BB. 사실 이게 굉장히 싼 거예요. 너무 요거를 싸요, 너무 싸. 지금 토너에다가 클렌저에다가 저기 마스크팩 5개 주고 선스크린 요거 2개 2개. 주는데 59,000원이면 엄청 진짜 싼 거지. 싸요, 진짜 싸. 이거 싸구려 제품 아닙니다.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영 1위 제품이에요. LBB. LBB.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LBB 마스크팩을 저녁에 하고 잤어요. 진짜? 예. 왜냐면 속 땡김이 있어가지고 하고 잤는데 오늘 확 괜찮아졌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선스크린 로션처럼 이렇게 잘 발리는 거. 그리고 눈에 들어가도 요거는 안 따가. 괜찮아. 원래 눈에 들어가면 따갑잖아. 이게 중요한데 그것도.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하면 눈에도 못 바른단 말이야. 따가워서. 맞아. 근데 요거 이렇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자, 오케이. 끝. 자, 그리고 스포츠 고글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탑기어. 야, 기가 막힌다 탑기어. 진짜. 탑기어 하면은 이제 또 자동차 프로그램. 그거
그거 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 멋있어. 이런 데, 딱 어울려. 시드니, 캘리포니아 이런 데 햇빛이 쫙 그러면 선글라스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탑기어에서 나온 선글라스와 고글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요. 두 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1+1 특가예요. 아, 그래?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오른쪽 거는 하나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분이 쓰고 계신 거는 선글라스고요. 네. 스포츠 고글을 하나 더 드려요. 아 진짜? 예, 우와, 그렇게 너무 가져가시면 좋다. 좋을 비쌀 것 같아요. 두 개나 83,800원인데 두 개 해가지고 39,000원에 드립니다. 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구찌 선글라스를 만드는 OEM 공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품질이나 소재가 굉장히 좋다는 이탈리아. 거. 예, 이탈리아 그 사피노. 아. 사피노의 구찌 전용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착용감이 일단 좋고 네. 무게 35g 초경량입니다. 근데 안 흔들려도 안 빠져. 안 빠져. 스포츠 고글이니까.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예, 그래서 골프, 낚시, 등산, 축구, 농구, 당구, 뭐 바둑, 뭐 다 하세요. 오. 예. 바둑. 절대 단기, 오목, 다들, 알까기 아이고, 뭐 다 돼. 다 되네. 수영 다 돼. 수영도. 수영도 돼. 수영도 올림픽 와우. 쪽으로. 그래서 고글과 선글라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우치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저희가 또 이제 원래는 이게 파란색이었는데 우리 주식하는 데서는 파란색 안 받는다. 빨간색으로 바꿔오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꿨어. 그래서 빨간색 불타는 빨강. 요거 가방 드리고요. 그리고 전용 파우치 그리고 이거 클리너 이런 거 같이 드립니다. 1+1으로 드립니다. 자, 두 분 선글라스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움직이지 않아.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정감이 딱 있고 착용감 잘 안 착용한 것 같아. 그렇죠. 그냥 가볍네. 경호원 같아요 지금. 경호원? 진짜. 제가 그렇게 보여요? 예, 진짜 처음 경호원 들었네. 같으세요. 실장님. 보노님도 멋있네. 예. 이야, 보노님은 저 포커 플레이어 같아. 포커. 그렇죠. 저팔계기 많이 나. 아니야. 무슨 저팔계야. 포커 프로 플레이어. 낚시꾼.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탑기어 선글라스 그리고 LBB 선크림. 요 선크림 패키지 요거를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야외 활동의 준비를 오늘 네. 여기서 싸게 정말 저렴하게 진짜 싸요. 이거 특히 진짜 싸요. 한 번에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글라스랑 이거 자외선 패키지 같이 사도 10만 원이 안 되네. 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 중 할까요? 짧게만 네. 가죠. 네. 오늘 웅진그룹이 프리드라이프 인수한 걸로 주가가 많이 튀겼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하반기 실적 성장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본격화 기대로 목표 주가 리포트도 나왔고요. 뭐 비만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mRNA 관련된 이슈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았고요. 그다음 하이브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가 2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톡신 최대 매출 전망해서 22만 원 목표 주가 유지하는 걸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 오늘 계약 해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변압기 쪽은 아니고요. 주상복합 부산에 있는 거 이슈가 있었고요. 또 ST팜도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매수로 올라가긴 했지만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목표 주가는 일부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들 오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뉴스는 스킵할까요? 네. 예, 뉴스 중요한 거 있나요? SKT 오늘 뭐 청문회 했던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시청자분들도 오신 분들도 그렇고 조금 약간 뭐가 붕 뜬 약간 맞아. 수요일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맞아요.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어떤 재미난 또 그림을 가져오셨을지 보노님부터 전 빠른 거 들고 왔습니다. 빠른 거. 시장 있지 빨리. 빠는 거? 스탁. 근데 이런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엉뚱한 애들이 움직였잖아. 중무장비한 같은 게 움직이지 동문. 않았지. 그렇죠. 원래는 이런 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같은 뭐 발표하면은- 사장이 안동 출신이어가지고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좀 약간 산업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붙여서 오늘은 요걸로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막 테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행이 잘 돼서 좀 산업적으로 경쟁력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되게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후보 거는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 사장으로 있는데 네. 그리고 서울대 하버드 동문이 사장으로 있는데 그것도 같은 기수도 아니야.
그냥 예, 한참 그냥 비슷한 거 아이고. 나오니까 약간 그런 테마 장세가 오늘 좀 시장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해. 괜찮하다. 끼워 맞춰. 자기 집 족보도 아니면서 자기 맞아. 자기도 집 네. 족보도 모를 거야 아마. 집 족보나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는요.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예, 적절한 거가 애매해서 오늘 한마디는 스킵하고 예, 그 그냥 이거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마디 심심하니까 이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 누군지 찾아보세요. 예. Happiness is good health and a bad memory.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안 동의하죠. 아니 뭐 번역을 해주셔야 동의를 하고 말건 하죠. 그거 다시 또 어. 행복은 건강하면 행복하는 기본 조건이다. 예. 건강한 거. 이건 동의하죠. 건강하면 행복하는 거잖아요. 건강해야지 행복한 거고. 예. 두 번째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걸 적었을까? Bad memory. 기억력이 나빠야 행복하대요. 나쁜 거 빨리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아, 그 얘기지. 기억이 나빠야 된다. 아 나쁜 기억력과 건강한 신체가 행복이다.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요? 예. 어유 동의 안 했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생의 절반은 행복이랑 그 반대편은 불행인데 나쁜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비슷하게 느껴서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책이 아니고 이거 안 나와서 오늘의 명언집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배경을 모르니까 이분을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금 비슷하게 bad memory가 아니고 good memory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비슷해요. 실패한 투자도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 같아요. 막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이미 지나간 거를 되새긴다고 바꿔지지 않는 거니까 일단 let bygones be bygones.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move forward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근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말에 휴일에 어쨌든 뭐 여러분이 뭐 안달복달 한다고 지표가 나쁘게 나올 게 좋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시고 나쁘게 나오면 그거 잊어버리고 새롭게 또 적응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100% 동의는 안 합니다. 그래요. 저는 완전 100% 아, 동의합니다. 그러시구나. 저- 민트는 어때요? 저는 행복은 생각이 그냥 없으면 된다. 뭘 자꾸 생각. 이거 똑같네. 나도 저런 이렇게 글도 필요 오케이, 없다. 오케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게 그래. 오히려 제가 행복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것도 말 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 꿈은 뭐냐면 네. 저기 뭐야 어디 알프스 산맥이나 이런데 풍나무에 집 짓고 라디오도 안 되는 데서 스위스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코코아 마시면서 장작 패고 그 책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관세 전쟁이 나는지 코로나가 나는지 뭐 핵 전쟁이 나는지 어디서 전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 그 사람들은 삶이 정말 잔잔하고 무료하고 맞아. 누가 보기엔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디톡스가 뭐냐면은 우리 그 정보 기술, 정보 플로우를 끊어야지 그게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배드 메모리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잘 활용해서 갖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잘 드시고. 해바라기님 오늘 처음 보는데 참 맥 많이 끊네. 알프스 그 동네 물가 비싸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라디오도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장작 패고 토끼 잡아먹고 산다니까. 네, 형님. 물가 비싼 거 알죠? 네, 오늘 채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찾고 계셔가지고 백폭을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은 저는 다 보고 있으니까. 네. 심지어 어떻게 보냐면 여기 위에 주요 채팅 있잖아요. 주요 이것도 실시간 채팅으로 맞아, 바꿔. 실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럼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 난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고요. 명박대전 짧게 하고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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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박대전 빠바바밤. 예. 예, 한미 예. 반도체 대 모텔신라, 모텔신라 대 한미 반도체. 제가 아까 선글라스를 딱 썼더니 네. 신라장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자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텔신라 한미 반도체 수익률은 오늘까지 그래도 플러스 됐네. 아닌데
뭐야? 그래? 저 오늘도 마이너스예요? 진짜? 호텔신라 마이너스 많이. 이상하다. 호텔신라 0 마이너스 0.34. 저는 그래도 지켜냈네요. 플러스 0.26입니다. 아, 뭐야? 내일 하루 쉬니까 결국은 금요일 하루로 결정나네요. 그러네요. 오늘 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아, 오늘은 편입입니다. 아 오늘 편입니까? 편입 편출. 네. 예, 월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똔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똔똔이고. 예. 민트 먼저. 뭐 편입? 편입이요? 전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난 추천할 게 있는데 그게 일조가 안 되는구나. 아 계속 안 돼. 아 짜증나 죽겠어. 예, 대형주만 해야 돼서 웬만한 몇 조가 돼야 돼. 전 사실 아까 전에 엔터에 관련해서 본호님께 한번 콕 찔러본 이유가 이 종목 때문이었거든요. 뭐죠? 어떤 거죠? SM이 눈에 들어. SM. 근데 이게 사실 하루 네. 사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SM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이유는 중국이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중국에 사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오. 한국에 대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화장품, 옷 모든 것들을 다 한국 걸로 소비를 하고 있대요. 오. 한국의 뭐 스타나 한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의미로 한국을 뭔가 한알령을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들을 돈을 쓰게 하려면은 지금 얘네가 좋아하는 게 한국이네? 이런 의미로 풀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의미에서 SM과 큐브엔터를 생각했었거든요. 하세요 보면 SM. 둘 중에는 SM이 그래도 좀 더 크나? 라는 생각에 SM을. 저는 네. 다 좋은데 SM은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후발로 좀 키를 맞추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 혹은 하이브요? YG 엔터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둘 다 돌파 매매의 흐름이거든요. SM은 어쨌든 꾸준히 가긴 할 텐데 어쨌든 하루 만에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저는 코멘트를 드리면 SM도 물론 좋지만 하이브랑 YG엔트 돌파 매매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 엔터는 좋게 보고 있어서 오케이. 본부장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둘 다 괜찮은데 저 만약 그런 개념이라면 하이브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하루치기 하는 거면 그래요? 딱 하루밖에 못 하니까 내일 쉬니까. 내일 못 하니까 맞아. 그러면 하이브 갑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의견 받아드립니다. 전 하이브요. 하이브.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편출은 없어요? 편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 들어가라고. 그런가요? 뭐죠? 갖고 있어요. 한미 한미반도체. 어제 제가 편출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들고 갔는데. 그때 달라. 그때 달라. 팀마다 다르네. 뷰가. 아 그래? 아 뭐야? 그걸 오늘 지나서 아, 또 뭐야. 다르거든. 그럼. 그게 고민하는 게 예. 그것 같아요. 그 GDP가 안 나오면 기술주가 안 좋을 거고 기술주가 안 좋으면은 한미반도체도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살짝 약간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요 네. 하이브라는 것 때문에 조금 대결하려니까 네,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아. 어느 섹터인데? 하이브 세죠? 뭐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는 가고요. 하이브 가고 한미 빼. 그래 한면 뺄게요. 한면 어제부터 빼고 싶었어. 그럼 근데 빼. 너무 아깝네. 들고 갔는데. 한미? 표정이 왜 그래요? 지표가 좋게 나와도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 상대보다. 나 한미 빼면 내가 한미 넣으려 그랬거든. 그래요? 그래? 받아 그거. 아니. 저는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소신. 제 편입 종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제일 축하해요, 좋아요. 이겼네요. 아니야, 뭘 이겨. 게임 끝났는데. 코멘트 자, 하이브.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호텔신라랑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가는데요. 호텔도 포트폴리오 안에 정말 월가의 펀드 매니저 같은 아주 첨예한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목요일 날 이제 쉬고 금요일 날 돌아오면 지표가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을 찾자라는 게 저의 전략이었어요. 오케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렇게 얻어 맞았잖아요. 네. 저는 어느 정도 많이 과매도로 얻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LG엔솔이 여기서 조금 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둘 다의 전략에 둘 다의 시장 상황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등할 때는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면은 좀 덜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종목. 너무 오늘- 편안하다. 편안하지. LG는 헬진 거 몰라. 뭔 소리야? 몰라 나도 떨어지고 떨어지면 더 떨어져. 요즘 LG U+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예. 민트가 이긴 것 같아요. 아니야. 아, 확정입니다. 아니야 형. 이번엔 형이 좀 양보해야 돼. 이거. 어떠세요, 본부장님? 약간 배팅이 들어갔네요. 동의하지는 않은데 뭐 그것도 시나리오적으로는 말이 되긴 합니다. 많은 하이브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건 하이브가 변동성과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 갭차를 걱정하는 거지 제 전략은 완벽합니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워렌 버핏한테 보여줘도 무조건 칭찬받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두 종목 호텔 신라와 그리고 저기 LG 봐봐 뭔지도 모르잖아. 뭔지도 모르면서. 호텔 신라와 LG 엔솔. 야, 환상의 포트폴리오. 자, 그리고 하이브 하나 가지고 민트는 갑니다. 하이브 하나 가지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NH투자증권 요 얘기를 좀 하나 할 텐데요. 네. 요즘에 증권주 굉장히 잘 나가죠. NH나무증권이 올해 해외 주식 신규 고객분들을 위한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김정일 본부장님이 네. 소프트웨어 주식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수료 제로. 요거는 요새 기본입니다. 네. 신규 고객분들한테 1년 동안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와우. 있고요. 환전 우대 기본으로 자동 환전 100% 원화 주문, 소수점 주문 등 좋다.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계좌를 개설하면 열심히 해라. 찬조금 아, 30달러. 30달러 좋다. 바로 드리고요. 다음 날. 네. 거래 금액. 너 열심히 하네. 너 거래 많이 한다. 6만 원 캐시백 바로 제공해. 30달러 따로 6만 원. 예. 와우. 자, 선착순으로 인공지능 검색 엔진 AI의 최고봉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 프로의 1년 구독권 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전부터 점심까지 비가 오니까요. 비 조심하시고요. 놀러 가시면 또 빗길에 또 운전 조심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내일 또 하루 푹 쉬시고 또 미국장의 뉴스도 좀 보시고 금요일 날 돌아와서 박수 치면서 5월 첫째 주를 마무리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좋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에 아침에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